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부가 광주와 무안, 여수공항에 설치돼 있는 콘크리트 둔덕을 없애고 올해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와 같이 블랙박스에 전력 공급 보조장치가 없는 동일기종 비행기가 국내에 50여 대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틀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캠핑 떠나는 분들도 많으시죠? 추운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틀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보성의 한 캠핑장. 승합차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구급대원들이 차 안에 있던 시민을 구조합니다. 차량에서 캠핑을 하던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서 가스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겁니다. 기운이 없고 운동 반응이 좀 약한 상태고 반원수 상태이신 거죠. 병원으로 옮겨진 부부는 의식을 되찾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2개가 있었지만 모두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년 전에 해놓은 건데 파티를 하는데 작동이 안 됐다고. 가스나 기름을 연료로 태울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치명적입니다. 냄새와 색깔이 없어 알아차리기 어려운 데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대전에서도 5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가스 난방기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헤모글로빈의 붙는 속도가 산소보다 약 200배, 180배에서 200배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산화탄소가 먼저 헤모글로빈에 부착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질식사와 사망사고에 이르게 됩니다. 캠핑을 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난방기 사용을 피하고 꼭 사용할 경우 환기를 잘할 것을 권합니다.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수시로 배터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년 3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찾는 광주 승천보 캠핑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는데요.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챙기고 경보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영상권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오늘 한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활동하기 무난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흐리게도 느껴질 수 있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른 오전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지만 내일과 모레는 약한 눈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릴 수 있겠고요. 모레 오전에는 전남 북동부 지역에 1cm가량의 약한 눈이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인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시설물이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유사 사고 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이 시설물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전국 13개 공항 가운데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 경주공항 등 3곳에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양 끝 지점에 설치돼 있는데
이 중 한 곳씩에 무안공항과 비슷한 콘크리트 둔덕이 로컬라이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각각 70cm, 4m 높이입니다. 만일의 사고로 항공기와 충돌하면 쉽게 부서지지 않아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항행안전시설을 광주 전남의 모든 공항이 보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계 공항에서도 무안, 광주, 여수공항처럼 둔덕 형태는 아니지만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가 지면 위로 돌출된 형태의 로컬라이저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시설물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단단한 구조물은 제거하고 지하 매립 형태의 새로운 로컬라이저 시설을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성역 없는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부를 포함해 모든 참사 이해관계자들에게 규정 위반, 관리 소홀 등의 여부를 물을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원인 중에 이제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로컬라이저하고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조립 충돌 그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관할하는 항공청에서 관련 예방 조치로 제대로 한 게 있었는지. 정치권은 또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대표와 희생자 유가족 대표를 진술인 자격으로 불러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블랙박스에 마지막 4분의 음성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랙박스에 전력을 공급해줄 보조장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선 사고 여객기와 동일한 기종 100여 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밝힐 핵심 증거였던 블랙박스. 기장이 메이데이를 외친 뒤 둔덕에 충돌하기까지 4분 동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의문을 밝혀줄 음성이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관제 기관과 조종사 간의 어떤 그 교신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제가 분석을 하고 또 이제 검토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고 여객기에서 수거한 비행 자료 기록 장치,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모두에서 마지막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쪽 엔진이 모두 손상돼 전력 공급이 끊기면 블랙박스도 작동이 중단되는데 비상 상황을 대비해 장착해야 하는 보조 배터리가 사고기엔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이 보조 배터리는 2018년 1월 이후로 만들어진 여객기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사가 난 여객기는 제도 시행 9년 전에 생산돼 이 규정을 소급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사고가 난 여객기와 동일한 기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01대 중 절반 이상이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채 운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유 대수가 제일 많은 제주항공과 TA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항공사와 국토부가 한 번 정도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자료가 보존되도록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비용이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리스 회사에 계약을 하는데 이 비행기는 중고입니다. 그러면은 그 옵션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어는 보겠죠. 비행기를 돈을 빌려온 거기 때문에 옵션인데 굳이 돈을 더 주면서 빌릴 이유는 없겠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원인 규명이 핵심인 만큼 안전은 더 이상 비용과 타협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회의 첫 현안 질의에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 등이 진술인으로 참여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참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김입의 대표와 유족 등을 진술인으로 불러 현안 질의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를 진술인으로 부른 것은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중으로 위증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기후변화 등으로 이제 한겨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의 특산품인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판매가 시작됩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눈 덮인 계곡을 따라 산을 오릅니다. 짐을 짊어지고 다다른 백운산 고로쇠 군낙지. 오래된 나무에 관을 연결하자 물방울이 맺히고 떨어집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골리수라 불리는 고로쇠 수액입니다. 이렇게 모은 고로쇠 수액은 살균 소독과 정제를 거쳐 전국으로 유통됩니다. 전국 최대 생산지인 광양 백운산에서 본격적인 채취가 시작됐는데 기후변화 영향으로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밤 기온이 영하 한 4, 5도 떨어지고 낮 기온이 8도에서 한 10도 정도 올라갔을 때 이 고로쇠 수액 채취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날이 갈수록 좀 줄어드는 편이죠. 올해는 지난해보다 닷새가량 출하가 앞당겨졌습니다. 유통업체도 설 명절에 맞춰 이른 판매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0.5리터, 1.5리터 등 소량 단위 주문이 늘면서 올해 1리터 제품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인터넷 또 택배 판매 등 가정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그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 채취는 이른 봄까지 이어지는데 생산량은 지난해 수준인 최대 97만 리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상필 전 광주시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경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문 전 의원의 변호인은 국민참여 방식으로 경선이 확정됐고 떨어져도 무소속 출마 의사가 없었다며 경선운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여수 관광 1번지인 오동도. 이곳에 있는 종합상가 건물이 지어진 지 40여 년 만에 철거될 전망입니다. 무상 임대 기간도 끝났고 건물 노후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여수시는 환경부 생태탐방원 유치를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오동도. 특히 오동도 종합상가는 지중해식 유럽풍 건물로 1984년 건축 당시만 해도 눈에 띄는 핫플레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준공 40여 년 만에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너무 아쉽죠. 아쉽고 부모님이 쭉 해오셨던 거고 찾아오셨을 때 여기가 없네 하는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동도 종합상가는 지난해 말로 무상 임대기간이 종료됐고 3년 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노후화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상가 활용 방안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조만간 용역 결과 납품이 예정된 가운데 리모델링한다면 총 공사비는 95억 원, 이후 연간 운영비는 25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철거하고 상가를 새로 짓는다면 철거비 2억 7천만 원에 신축 공사비 92억 원으로 산정돼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더 타당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단 상가 건물 철거 후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여러 가지 랜드마크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시민하고 시민이 도움이 된다면 국립공원하고 협업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현재로선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같은 준정부기관이나 섬, 해양, 힐링 관련 기관의 유치, 그리고 숲 조성 등 7가지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환경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오동도 관리권을 환경부에 환원해야 하는데 이는 그동안 시민들이 반대해왔던 일입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최근 국립공원 관리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 상생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태탐방원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되고 오동도를 국립공원답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걸로.
오동도가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목포구와 목포여고 통합 이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고교 통합은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로 지역 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 두 전통의 명문 학교가 하나로 통합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지난해 2월 전남도 교육청과 목포시는 오감 대학 부지로의 통합 이전에 최종 합의했고 후속 행정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통합 이전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감지구 대학 부지 일부를 고교 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가 오는 4월 완료될 예정이며 전남교육청은 통합학교 설계와 부지 조성을 시작합니다. 목포시와 전남교육청이 협력해서 목포고등학교, 목포여자고등학교 통합 이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통합학교는 축구장 5개 크기인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되며 목포시가 무상 임대합니다. 32개 학급 규모로 운영될 학교 통합 이전에는 전남교육청이 644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령 인구 감소와 낡은 학교시설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신도심 학생들의 통합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도시의 수평 팽창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의 대부분이 오감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감에 새로 생긴 학교는 명문 학교로서의 위상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목포구와 목포여고 부지는 복합 교육문화시설로 재탄생해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전망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고등학교 통합 이전 사업이 침체된 지역 교육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청주국제공항과 일본 나고야를 오가는 정기 노선 취항을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항공권 예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취항을 20여일 앞두고 항공사 측이 돌연 운항 축소를 통보하면서 이미 표를 산 여행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1월 29일 청주공항과 일본 나고야를 오가는 정기 노선의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왕복 운항하는 일정으로 판매는 40일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취항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화목토에 예매한 여행객들에게 이메일과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운항 일정이 매일에서 주 4회로 축소됐으니 고객센터를 통해 일정을 바꾸라는 통보였습니다. 새로운 항공기 도입이 늦어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게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가 그동안 여행하면서 경험한 적이 없어서 이게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메일은 보고 나서 그냥 닫아놨었고 문자가 이제 한 1시간 후쯤에 다시 와서 이 문자를 받은 여행객은 무려 1220명. 대부분 전화 폭주로 고객센터 연결조차 어려웠지만 더 큰 문제는 미리 잡아놓은 숙소나 렌터카까지 여행 계획을 통째로 다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에어로케이가 지원하는 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와 비행 일정 무료 변경이 전부. 휴가를 바꿀 수 없거나 예약한 숙소 등지에 위약금을 내야 할 경우엔 같은 날 비행하는 다른 공항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 시간과 교통비, 추가 항공료는 모두 여행객들의 몫입니다. 항공편을 예약하면 그 다음에 숙소를 예약하고 뭐 렌터카나 여행 상품들 예약을 하는데 이어지는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안 된다라는 게 사실 되게 놀랍고요. 소비자들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에어로케이는 나고야 노선에 투입하려던 항공기 도입이 정비 때문에 미뤄졌고 대체 항공기를 투입할 여력이 안 됐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항공권 취소 변경 외에 고객들이 입은 연관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점검을 수행해야 하기에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으며 해당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인 운항 축소로 예매일에 항공기를 탈 수 없게 된 여행객 중 약 400명은 여전히 취소나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건의 감염 동장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추운 날씨 속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주문화방송 박혜진 기자입니다. 부안의 한 오리 농장으로 가는 길목이 차단돼 있습니다. 추위 속에 초동대응팀이 통제선을 두르며 축산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막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 10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돼 오리 2만 4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AI가 발생한 농장 주위 가금 농장 20곳에 대해 긴급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추가 확진 가능성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는 사람도 맞고 소독은 이제 개인 소독이랑 차량은 일단 간편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거점 소독에서 이제 소독을. 지난해 10월 말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20여 건 가운데 전북 가금 농장에서 확인된 것만 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닭과 오리 농장이 많은 김제와 부안 지역에서 감염이 집중됐습니다. 철새가 전에는 먹이 서식처도 좀 다양했는데 지금은 새만금 쪽 위주로 그쪽에 철새가 많이 있어서 김제하고 부안 쪽에 이렇게 나오지 않냐라는. 전북자치도는 철새 이동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추가 감염도 우려된다며 가축 폐사 증가와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5만 마리 이상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특별 점검도 추진되는 가운데 1월이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가능성이 높은 달이어서 방역 당국과 가금 농장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선택권 확대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개 유치원의 4개 학급, 4개 초등학교의 4개 학급 등 모두 16개 학교에 17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특수학급이 부족했던 사립학교에도 3개의 특수학급이 신설되면서 사립학교 특수학급은 10개 학교에 13개 학급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추위 상황이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상권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오늘 한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낮 동안 특히 활동하기 무난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종일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흐리게 느껴질 수 있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른 오전 중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습니다만 내일과 모레는 눈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모레는 오전에 전남 북동부 지역에서 1cm가량의 약한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어제보다 포근한 출근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보이고 있고요. 화순의 현재 기온도 영하 1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9도에서 12도 분포로 낮 동안 특히 포근하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9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고 1m에서 1.5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눈이 내리면서 기온은 다시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무려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